여러분, 최근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건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67세 조국환 할아버지께서 겪은 일입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핸드폰 매장에 갔다가 아내와 함께 평생 아껴가며 모아둔 노후 자금 9,600만 원이 단 30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쓰시던 휴대폰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 새 폰에 옮겨드릴게요. 손주들 사진이 많으시네요. 잘못하면 다 사라지니까. 제가 그대로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친절하게 다가온 직원의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요구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인데 그날 오후 할아버지의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알려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특히 지금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통신사를 바꾸려 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60대 이상 노년층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본 금액이 무려 20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경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천주환 형사입니다.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피해는 간단한 정보만 알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SKT 유심 유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통신사를 옮기려는 시기에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SKT 유심 유출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통신사를 바꿀 때 개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3가지 정보와 유심과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무조건 주변 분들과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도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최근 유심 유출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통신사를 바꾸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수사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첫 번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앱에 로그인하거나 거래할 때 문자로 받는 6자리 인증번호, 이것은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인증번호는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의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번호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국환 할아버지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바꾸러 갔다가 친절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첩에 있는 손주들 사진과 동영상들 잘못 옮기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사진과 영상을 옮겨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에 핸드폰을 건네줬고 직원은 사진 옮긴 것을 확인시켜준 뒤에 말했습니다. 이왕 옮기는 김에 중요한 어플들도 함께 옮겨드릴게요. 아, 문자가 왔네요. 인증번호가 있는데 저에게 불러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바로 그 순간 계좌에 접근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통장에 있던 9,600만 원이 모두 출금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72세 이순금 할머니는 새 핸드폰으로 바꾸러 갔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이 은행 앱을 설치해준다며 인증번호를 요구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6자리 인증번호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번호는 진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도 손주 사진을 옮겨준다고 해도 이 번호만큼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계심 알람이 울려야 합니다. 왜 내 인증번호가 필요하지? 이런 의문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할게요. 또는 가족과 함께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지금처럼 통신사를 변경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6자리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피해는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대리점에서 발생합니다. 큰 통신사 직영점보다는 동네 작은 대리점에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개인 대리점이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악덕 대리점 때문에 선량한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어르신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6자리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는 바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에서 본인 인증에 쓰이는 전자신분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함께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나요? 69세 안경수 할아버지는 새 휴대폰으로 바꾼 후 직원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새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도 옮겨드릴게요. 잘못 옮기면 다시 은행 가셔서 재발급 받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시니까 저희가 다 도와드렸거든요. 인증서 비밀번호 어떻게 재세요? 할아버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직원은 비밀번호를 알아낸 즉시 할아버지 모르게 인증서를 복사해갔고 이를 이용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5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김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직원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20대인 손녀가 즉시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가 나중에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녀의 기지로 김 할머니는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혼자서 휴대폰을 바꾸러 가실 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디지털에 익숙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인인증서 이전은 절대 대리점 직원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만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통신사를 변경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아니, 그래도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보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직원이 진짜 친절한 직원입니다. 제가 경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를 입은 후에야 그때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사후에 아무리 수사를 해도 한 번 빠져나간 돈을 되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물어보지 않는 정보입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이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100%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즉시 경계심을 높이시고 제가 나중에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인데요. 이것은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정보를 빼내는 수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 정보를 빼내갑니다.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조금씩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68세 김춘영 할머니의 실제 사례입니다. 김춘영 할머니는 휴대폰을 바꾸러 갔다가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똑같이 하실 거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앱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아, 이것 좀 확인해야 하는데. 혹시 계좌 비밀번호 앞 2자리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볼 수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앞 2자리니까 하는 생각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작업을 하면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직원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비밀번호 뒤 2자리만 누르시겠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시간 간격을 두고 물어보니 할머니는 의심 없이 뒤 2자리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직원은 4자리 비밀번호를 모두 알아내고 할머니가 얼마 전 사별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던 5,800만 원을 출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누어 묻기 수법입니다. 한 번에 비밀번호 4자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앞뒤로 나누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사기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정신없게 만들면서 수십 분 간격으로 비밀번호를 앞뒤 각각 두 자리씩 유도하는 방법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 두 자리만요. 뒤 두 자리만요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미 앞 두 자리를 알려주셨다면 나중에 뒤 두 자리를 묻는 상황은 100% 사기입니다. 또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서 보안상 확인이 필요해서와 같은 말로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는 절대로 비밀번호의 일부라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 자리라도 알려달라고 하면 즉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위해 계좌번호는 필요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제시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앱에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통신사를 변경하는 시기에는 이런 수법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악덕 대리점 직원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노립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사기는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통장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는 한 자리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앞 두 자리든 뒤 두 자리든 어떤 부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즉시 그 자리를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지금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제대로 받으면서도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앱들을 모두 로그아웃 해두는 것입니다. 은행 앱, 정부24, 손택스 등 관공서 앱, 카드사 앱 등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재산에 관련된 모든 앱은 미리 안전하게 로그아웃 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설령 누군가 여러분의 휴대폰을 가져가더라도 앱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가기 전날 밤 손자의 도움을 받아 모든 중요 앱에서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직원이 할머니, 은행 앱 옮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로그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직원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앱 로그아웃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앱에서는 화면 하단이나 상단에 설정, 내 정보, 마이 페이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을 누르면 로그아웃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찾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앱에서 로그아웃하는 방법 좀 알려줄래? 라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혹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가기 전에 모든 앱을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X 표시나 삭제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앱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새 휴대폰에서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요. 이 첫 번째 방법은 예방의 기본입니다. 중요 앱에서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휴대폰을 줄 때 반드시 직원이 조작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시선을 교묘하게 분산시킵니다. 저쪽에 있는 새 핸드폰 모델 한번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물건을 가져올게요. 같은 말로 여러분의 주의를 돌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불법적인 작업을 합니다. 66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다가 직원이 새로 나온 태블릿을 잠깐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태블릿을 구경하는 동안 직원은 할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할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처럼 중요 앱들을 모두 로그아웃 해둔 상태여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는 말에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라도 여러분의 휴대폰을 조작할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세요. 필요하다면 죄송하지만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정직한 직원이라면 여러분의 요청에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객님께서 확인하시는 게 더 안전하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불쾌해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시선 분산 기법은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안 그들은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기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감시받지 않는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각종 앱 설치, 로그인, 인증서 이동 등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심칩 교체와 기본 설정, 둘째는 앱 설치 및 개인정보 설정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단계만 대리점에서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집에서 해야 합니다. 70세 최영순 할머니는 최근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이 방법을 지켰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단순히 유심만 교체하고 기본 통화 기능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손자와 함께 필요한 앱들을 설치하고 로그인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부탁하기가 좀 그래요.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함께 걱정합니다. 5분만 도와달라고 해도 가족들은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분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생각해보세요. 정직한 대리점 직원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앱 설치와 로그인은 집에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가족분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직원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직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KT 유심 유출 사건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사를 바꾸러 가는 분들이 많은 시기에는 항상 범죄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 앱은 미리 로그아웃하기, 지원의 행동 직접 확인하기, 앱 설치와 로그인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금된 돈이라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면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금액이 이체된 경우 은행 시스템에서 이상거래로 탐지되어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을 해당 통신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대리점을 신고하세요. 이는 다른 분들의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332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분쟁 도정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8세 김진호 할아버지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 네 가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2천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절차를 꼭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한 푼이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예방법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리점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휴대폰 대리점은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악덕 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고 AI, 자동화 기술까지 등장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SKT 유심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70세 박정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디지털 세상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알고 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손자에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사기 같으니 조심해라고 알려줄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낯선 기술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키면 편리한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땐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과 함께 대리점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은 가까운 이웃이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경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피해 사례를 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피해가 간단한 지식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평생 아껴 모은 돈,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 중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선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